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 하급 직원이라 다 모르겠다. 네. 모르는 건 맞아요?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 온 거 아닌가요? 9박 10일을 같이 갔다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골프까지 같이 치고 모를 리가 없죠. 사람이 치매 환자 아니에요? 네, 이제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3번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은 작년 12월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네. 이분이 12월에 자살을 했는데 그래요. 네. 이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모른다. 물어보니까 예. 잘 모른다. 그렇죠. 하급 직원이라 다 모르겠다. 네. 이랬던 발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당시에 국토부가 시켜서 개발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협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협박과 이거 안 하면 너희 직무유기다. 네. 이런 식의 큰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네. 대장동 사업 당시에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이라는 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네. 이거 관련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직원의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중에는 국감에서. 보고 못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이제 검찰이 문제 삼은 겁니다. 맞습니다. 일단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거는 같아요. 특기가 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 보고 안 받았다.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김문기 씨 정말 모르는 건 맞아요?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 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인데요. 네. 그 당시 유족들이 공개한 호주 출장 사진을 보면 네. 둘이서 이제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도 맞잡고 손도 맞잡고. 있고 그러니까요. 식사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쳤대요. 네. 예,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서 사실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쵸. 상황입니다. 아니 여행을 9박 10일을 같이 갔다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골프까지 같이 치고 네. 그랬으면 모를 리가 없죠 사람이. 네. 그럼 모르면 그거는 뭐죠 치매 환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고도 모른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장동 사업이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으로 자기의 가장 큰 사업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걸로 이 김문기 처장한테 표창장까지 줬어요. 본인이 직접. 그러고도 몰라요? 아니, 자기 최대 치적 사업을 가장 열심히 수행해준 사람을 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 하부 직원이다? 아니,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 하위직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고위직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잖아요. 다 웃잖아요, 지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검찰도 아마 조사하면서 웃을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면. 아, 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더 심각한 이 사람이 그냥 그 이재명 그 대표가 나는 김문기 정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협박 문제, 국토부가 네. 협박했다. 이거는 네. 당사자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도 세상이 없으니까 우길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러고 감사원도 조사를 해서 감사한 결과 협박은 없었다. 협조 공문 날렸더니 거부해서 그걸로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성남시가 태도를 돌변해서 4단계나 올려줬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의 선거 선대 본부장 했던 사람이 민간업체에 갑자기 간부로 영입이 되고 그러고 예. 나서 갑자기 싹 하고 그냥 용도가 상향됐다. 4단계나. 이게 뭔 거죠? 누가 거짓말한 거지 지금?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확실한 건 국토부에서 내려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네. 그 국토부가 뭔가 협박을 했다고,는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고요. 네. 그 근데- 공문은 네. 협박은 아니에요. 이런 게 매각을 그러니까 네. 이전을 해야 되고 식품연구원이 예. 그러니까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공문이지 그게 협박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직무유기로 당신들 가만 안 둘 예. 거야라는 내용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예, 아마 본인이 어떤 구절을 그렇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 네. 해명을 보면 네. 그 국토부가 공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를 내가 어디서 들었다라는 식이에요. 또 그럼 들은 사람을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네. 국토부에 누가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해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조건 난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그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과 검찰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소환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소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9일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기소가 가능할까요? 그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네. 그 이번 건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뭐 많죠. 대장동 개발 이익이나 10여 건 뭐 예. 다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세보려고 했는데 잘 세지지가 않는데 워낙 많아서 예. 저희도 헷갈려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건을 갖다가 좀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진행시켰다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제 수사를 마무리 네네. 지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게 다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네. 짧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 사안을 판단을 할 때 이 네. 사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고 그렇죠. 그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굳이 듣는다면 뭐 이런 취지에서 이랬다 맥락상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대로 기소를 할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거는 아마 하지 않을까 검찰이. 기소는 한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전례가 좀 제법 있습니다. 예. 아, 네, 그죠. 맞아요. 예전에 저기 서면조사하고도 기성기. 예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네. 씨 같은 경우도 네. 네. 소환에 이제 불응했었는데 결국엔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기소했고, 그죠. 예. 그 유죄까지 나서 맞습니다. 네, 감방까지 가셨죠. 재판에서 네, 유죄가 네. 났죠. 네. 근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가족 그 부인이죠. 부인 그 김미경 씨 관련된 수사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부가 받고 있는 혐의와 수사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검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건이 네.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또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그렇죠. 그 유용 의혹이 있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또 이제 다른 것들, 네. 그러니까 성남 FC와 관련된 그렇죠. 문제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히 아직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 예. 관련 의혹, 그렇죠. 이제 김혜경 씨의 그 법카를 사용한 분들이 모여 있었다는 그 그렇죠. 합숙소. 그걸 예. 배모 씨가 집까지 내놨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것들이 전혀 안 해요. 이미 예. 문재인 정부 때 대선 때부터 저절로 나오는 의혹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해명을 깨끗하게 못하고 자꾸 질질 흘리니까 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이번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자 보좌진이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서 전쟁입니다 딱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보란 듯이 딱 펴갖고 전쟁입니다 딱 보여줬어요. 아주 큰 글씨로. 그리고 그 뭐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유출 사건이 있으면 보통 이게 다 안 찍히도록 가리잖아요. 네. 예, 패널을 뭐 붙여가지고. 네. 근데 다 보이게 딱 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전쟁임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데. 네, 그 전쟁입니까라는 문자가 공개된 게 특히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네.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명확하죠. 지금 그렇죠. 정권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제1야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찍어놓고 표적 수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그래서 그걸- 전쟁이다. 예. 이 얘기인데 네. 권성동 대표라든지 뭐 이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그런 범죄 혐의를 예. 소명하고자 하는 범죄의 전쟁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범죄 수사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네. 네. 뭐 당연히 범죄 수사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얘기한 건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용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네. 앞으로도 이 많은 수사들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소환 조사를 다 피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엔 이런 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보낼 테고 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처음엔 방탄 국회를 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체포 동의안을 동의하지 않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걸려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글쎄 말이에요. 너무 예, 많아요. 이렇게 체포 동의안이 걸핏하면 국회로 이제 오게 되면은 네. 매번 그냥. 예, 매번 부결시키기도 그렇죠. 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제 그렇게 여론이 응축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아. 되면은 당에서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게 선거법만 해도 이게 기소가 되면 골치가 좀 아파요. 예. 사실은 기소돼서 이 100만 원 유죄 판결,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일단 배지가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해요. 네. 5년 후에까지도.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선거 비용 400 몇십억을 다 토해내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재명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해요. 이게 지금 민주당 겨우 당사진 마련했는데 다 팔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그 리스크를 왜 지고 있는지 참 그 답답한데. 네, 맞습니다. 사실 선거법에서 100만 원 나오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가장 선거법에서 유죄가 많이 나오는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 대법원에서 아주 희한한 판결로 이재명 대표를 봐줬죠. 예. 예? 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봐줬는데 네. 이번에 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저희가 본 아까도 웃었잖아요. 이 김문기 처장 얘기도 그렇고 이 국토부 얘기도 그렇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당내에도. 네, 그렇죠. 사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첫 번째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게 이번 네. 이번 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는 사실 않았어요. 선거법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예, 못했어요. 아무도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네. 가 갑자기 당한 거라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다들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 잡매도요. 잽 몇 번 맞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네. 한 10번 맞고 나면 어느 순간 휘청휘청해요 사람이. 잽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잽은 스트리트성인데 몇 번을 버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예.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특검 얘기를 뭐 하면서 이 윤석열 그 대선 당시에 후보가 동시 특검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예. 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면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를 하면 이재명에 대해 특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쌍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정말 쌍특검 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특검을 피해가려고 김건희를 앞세운 건가요? 예, 그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네. 대선 후보 시절 항상 하던 얘기인데 네. 네.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뉘앙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쌍특검 얘기를 꺼낸 거는 예. 네. 두 개를 동시에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을 하면 네. 이재명 특검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분들이 했던 얘기는 결국엔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네. 김건희 특검을 하면 자기 특검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특검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결국엔 싶겠죠. 김건희 특검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오히려 이제 쌍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네. 거죠. 아, 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를 워낙 또 아끼니까 그렇죠. 부인으로 사랑하고 네. 하니까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세우면 이재명 특검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